예,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게 하나도 아니고, 이번에 제가 소장하고 원장하고 이야기한 거는 이 책을 여러분한테 다 읽힌다 할까?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 임무는 다른 거 다 빼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전부 다 강의를 해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서울대학교도 해보고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도 해보고 그런데, 그리고 또 안산의 전교조에서도 해보고 이러는데 딱 15주간이 들읍니다. 15주간. 15주간이 안 들면 이걸 못 하는데, 또 그 15주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15주를 끊임없이 와가지고 조금 주목을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뭐 예습은 제가 별로 부탁하고 싶지 않고 복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이야기를 듣고 가서는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책 자체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본론 1, 2, 3권을 모두 그 강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는. 하나는 1권이 내가 번역한 걸로 하면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가르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2권, 3권은 막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가 막스 유고를 정리한 겁니다. 막스 유고를 정리했는데, 엥겔스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나 하니까 막스는 진짜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스가 썼는 것을 결심대로 자구 한자도 안 고친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은 이 막스라는 사람이 이 1864년, 특히 1864년에 제1 인터내셔널을 자기가 만드는 데는 크게 힘을 안 썼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총무위원으로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글을 썼다고, 이러다가 나가가지고 노동운동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며칠간을 쉬다가 이제 다시 설락하니까 옛날에 쓴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권, 3권은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도 많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면 엥겔스라는 사람이 그걸 읽어가지고 앞뒤 맞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작게 만드는 말일 텐데 그걸 그대로 다 모아버렸다고. 막스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을 거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나는 좋은 방침이라 하는데, 그래서 2권, 3권은 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는 정리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게 많고, 세 번째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본론 1, 2, 3권을 읽으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일관되게 한번 요약을 한다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자본론 1, 2, 3권에 관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알지만은 자본론이라 하는 것이 이제 1권을 이제 막스가 직접 썼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정세를 자기가 교정을 다 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어 그게 제1쇄인데, 그 다음에 제2판, 그 제1판이고 2판도 막스가 만들어서 독일어 2판 만들고, 또 1872년에서 75년 동안에는 프랑스어판을 만듭니다. 프랑스어판. 그러니까 프랑스 신문에다가 노동자를 위해서 연재를 쭉 합니다. 자본론 1권의 이야기입니다. 1권. 그렇기 때문에
1권은 상당히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권 전체가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앞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이 전부가 이 자본주의 사회 늘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막스는 생각하기를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면 경제를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든지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유물론이 되고 유물사관이 되고 나중에 상부구조, 하부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지만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분석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를 이 중요하지 않은 가지를 다 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 경제를 특징 지우는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자본 임금 노동 관계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본 관계라 한다고 그냥 자본 관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예요.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다. 그래 본 거라고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1, 2, 3권 전체가 사실은 이 자본하고 임노동 관계, 자본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본론이라는 것이 벌써 이제 150년 전쯤 이제 쓴 거다. 그죠? 1867년 되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왜 지금도 타당하냐? 그게 다 낡아버렸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다 하는데 그러면 그는 뭐 성경은 뭐 몇 년 전에 쓴 거예요, 그거. 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지금 착취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착취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전부 보시라고. 전부 뭐 비정규직 문제고 뭐 온갖 문제가 전부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론이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 막스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 주류 경제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 주류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회가 뭐냐? 사회라 하는 것은 개인의 합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개인의 합계.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먼저 있는 거예요. 개인이 먼저 있고 이로부터 사회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사회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개인이 뭐냐 하면 사실은 개인의 합이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원자적이고 완전히 독자적이고 개인들끼리 서로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 개인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러고 나중에 가면 이거를 경제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개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뭐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개인이 뭔지를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회를 형성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뭐냐? 이래 버리면 당장 하는 소리가 이제는 언제나 개인은 뭐냐 하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기심이 강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원래 개인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원시 사회라든지 노예 사회라든지 이럴 때 봉건 사회라 보면 개인이 무슨 놈의 이기심을 어디다가 발휘해? 발휘할 데가 없지. 언제나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하니까 자본주의를 보고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인이 진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진짜 개인이고 그것이 경제인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경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사가 없습니다. 경제의 역사가 없다고. 경제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경제의 역사가 없다고. 처음부터 자본주의라고. 옛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시공산제에서도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계속. 자본주의 하나뿐이라고. 근데 막스는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고 언제나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변한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책에 써놨지만은 이게 어떤 사회라고. 어떤 사회. 이게 뭐 이걸 봉건 사회로 꼭 하자고. 그러면 이걸 봉건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봉건 사회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유지한다고. 자기 스스로 유지를 하고 이러다가 다른 사회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온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봉건 사회가 해체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본가하고 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게 여기라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이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기. 이행기에서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임금 노동자 계급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게 지금 이야기했듯이 막스로 보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특색.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새로운 사회로 다른 사회로 가는 거요. 이것도 또 이행기라고. 그래서 다른 사회가 무슨 사회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다 해놓자고. 새로운 사회. 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물질적이고 주체적인 요소들이 이 자본주의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만들어내가지고 그 요소들이 지금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보는 사회라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사회야. 자본주의도 이것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일시적이다 이 말이야. 일시적. 그래 또 새로운 사회 나오고 또 이 새로운 사회가 또 새로운 사회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주류 경제학이나 뭐 부르주아 여러 가지 사상에 비해서 훨씬 더 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실제로는 보세요. 우리도 내가 1942년생이야. 42년생이고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내가 61학번이야. 61학번.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이 말이야. 사회가 자꾸 변하는 거요. 이명박이 같이 와가지고 역사를 뒤바꾸려고 자꾸 일하는 친구도 나오고, 온갖 짓을 하지만은 자꾸 사회는 변해가는 거요. 그지? 그러니까 역사는 자꾸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자본론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관점이 하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개인을 자꾸 문제를 삼아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개인은 사실은 인간의 뭐 심성이라든가 뭐 온갖 게 사실은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뭐냐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기호나 뭐 이런 걸 자꾸 해보면 이 사회를 분석할 수가 없다고, 사회를. 그리고 개인의 합의 사회라 하는 거 그것도 말이 되지가 않는다고. 왜 안 되느냐 하면 뭐라고? 개인들이 모두가 지금 이제 못 살기 때문에 저축한다고 이러자고. 개인 모두가 저축하고 싶다고. 그래,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이 주류 경제학에 의하면 사회 전체에 저축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모두가 저축하려고 해봐라고. 모두가 저축한다고 이래버리면 누가 물건을 사느냐고. 상품을 하나도 못 사잖아. 그럼 상품이 안 팔려. 상품이 안 팔리면 공장에서 노동자들 전부 해고해 볼 거리 아니야. 그럼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해? 그지? 그 때문에 개인이 모두가 저축을 하면 사회가 엄청나게 큰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는 저축이 제로가 된다고.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막스는 이 자본론이고 뭐 모든 그 철학이고 정치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이런 사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가 주어져 있다고. 자본주의 사회가 주어져 있다 이 말. 자본과 임노동 관계, 자본 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사회가 주어져 있다고.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개인들에게, 이 사회가 오히려 개인들에게 행동을 강요를 한다고. 자본가다 하자고. 자본가는 자기가 아무리 싫더라도 자본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엄청나게 남보다 더 착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자기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 싫고 싫다든지 좋다든지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지? 자기는 자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착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인간에게,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제야, 과제. 그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고. 여러분 다 그러시고 요새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려고 촛불 시위를 하느냐고. 하도 저 친구들이 말이야, 광우병 든 소를 가져올까 싶어 겁이 나서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사회가 지금 개인에게 강요를 한다 이렇게 자꾸 봐야 된다고. 개인 하나가 어떤 뭐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본론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구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최 측에서 뭐를 좀 책을 싸게 뭐 하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막스는 그 경제학 체계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지 자본주의 경제학입니다. 그죠?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기본이 이런 거라고.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자고.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을 해가느냐. 우리 확대 재생산 경제가 자꾸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부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기업들도 많이 팽창하고 이런 게 이제 확대 재생산이야. 기본적인 이 이야기를 지금 자본론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본론 하는데 실제로는 막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모든 사회는 일시적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다른 사회로 넘어가는 거요. 언제든가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와 발전을 연구하면서도 무슨 계기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 계기 하나가 지금 같은 공황이야. 위기하고 공황이라고. 위기하고 공황이 일어나봐. 위기하고 공황이 일어났다 하면 말이야. 여러분 지금 금방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뭐 이 사회 전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요 지금 먹을 거는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솔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고 한쪽으로는 공장이 노는 공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지? 공장이 지금 도산해가 많이 있잖아. 그렇다면 정부가든지 누구든지 공장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원료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결합을 해버리면 생산이 많이 늘고 생산 많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갈라 먹어버리면 이런 식의 이 깡패 같은 사회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놈 체제를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고. 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이런 거라. 이행을 다른 사회로 간다 이럴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냥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 하잖아요. 2만 달러. 뭐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2만 달러 안 된다 하더라만 2만 달러라고. 그러면 1인당이 2만 달러야. 2만 달러. 이거 잠깐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라 하자고. 2천만 원이라고.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 생산을 다 할 때 있는 원료비 다 뺐고, 원료비 다 빼고, 그 다음에 기계의 감가상각비 다 떼고, 그냥 순소득이야. 그지? 순소득이라고. 자, 2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4인 가족이라고 하죠. 4인 가족. 4인 가족이라고 하면 8천만 원이 된다고.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이야. 이거 지금 세금도 없는 거야. 세금도 뗀 거다. 세금 지불 후야. 4인 가족에 8천만 원. 그렇게 부부하고 애 둘이 있다면 8천만 원이라고. 내가 서울대학을 그 정년 퇴임하고 일할 때 내 소득이 보니까 세금 다 떼고 보니까 한 7천만 원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8천만 원 세금 다 떼고 8천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적다고.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2천만 원씩 줘가 한 가족에 8천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모두가 우리가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생산력이 발달했다 이 말이야.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런데 어떻게 굶어 죽고 야단이냐고, 굶어 죽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엄청나게 지금 불균형하게 분배가 이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나는 사실은 뭐 4인 가족에 8천만 원 뭐 주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대강 뭐 한 반만 주지 뭐. 그지? 4천만 원씩 그냥 돌려주라 이 말이야. 그냥 모든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거니까 모두가 함께 했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씩 4인 가족에 4천만 원 주면 한 달에 뭐야 400만 원쯤 되잖아. 400만 원 되면 먹고 살지 뭐 그래.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해외에서는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한다고, 베이직 인컴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4인 가족에 1인당 2천만 원씩 국민소득 오는 것 같으면 그 중에 반은 그냥 기본소득으로 각 그 가정의 구자에다가 넣어주자.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그 구자에다 넣어줘 버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여행도 많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좋은 사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욕에 걸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 못하는 것이 자본가 계급하고 기득권층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찾고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스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데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 이 막스를 연구를 할 수가 없다고. 그지? 자, 그건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막스가 지금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경제를 연구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자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둘째는 토지 소유, 토지 재산이든지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거 전부 책을 하나씩 쓰려고 그랬다고. 임금 노동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고, 다섯째는 대외 관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여섯째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책을 쓴다 이렇게 했다고. 이래가지고 경제학 체계를 완수한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잠깐 이거 다 쓸 여가가 없어가지고 다 못 쓰고 죽어버렸어. 그지? 죽었는데 지금 자본론은 대체로 자본, 토지 소유, 임금 노동 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된다고.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자세한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을 지금 다루는 거라고요. 그지? 근본을 다루기 때문에 근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계급 관계야. 그래서 자본은 자본가 계급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3대 계급이 자본가 계급이고, 이거 토지 소유자 계급. 이건 뭐 지주락 합시다,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지주락하고. 노동자 계급이란 말이야. 이 3대 계급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지?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뭐냐? 이것이 자본론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론의 주제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은 계속 이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윤이란 건 어디서 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주류 경제에서는 이윤이 어디서 오는지 이론이 없다고. 막스 경제학에만 이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론이 있다고.
그렇지. 지주는 그러면 지대를 어떻게 받느냐? 지대는 뭐냐?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착취를 당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3대 계급에 대해서 이제 서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선다 이 말이야. 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3대 계급이 서로가 말이야 알력 있고 투쟁하고 막 이러잖아. 이것이 사실은 국가를 매개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든지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갈등이 형태가 변하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가 나오는 거고, 국가라는 것이 더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는 실제로는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혁명이라는 기본은 실제로는 국가의 공권력을 잡는 거라고. 국가의 공권력을 잡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민주노동자 같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뭘 딴 걸 해서 잡든지 간에 국가의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국가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공권력이라 하는 게, 야, 그 이명박이 저 친구도 대통령이니까 저 까불고 있지 딴 게 뭐 있겠어?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계급들의 투쟁이나 이익 대립이나 이것이 사실은 국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개가 된다 이래 돼 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막스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의 그 측면이 있다고. 하나는 이와 같은 국내의 계급들 간의 관계 이래 가지고 사실은 막스도 늘 그런다고. 국가라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운영위원회다. 국가가 부르주아 계급들의 이익을 다 옹호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막 나타낸다고. 그렇지. 그렇긴 국가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막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국가가 the state itself야. 국가 그 자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 뒤를 보라고. 대외관계하고 세계경제를 하고 이럴 때는 국가가 조약도 맺고 국가가 수출도 허락하고 수입도 허락하고 전부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가 있다면 일본에도 국가가 있고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야. 미국에도 정부가 있고 이러면 그 정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대외 통상조약을 맺는다든지 FTA를 맺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딴 국가다 이 말이야. 그거를 국민국가라고 해요. The nation state. 한 나라를 지금 대표를 한다 이 말이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막스가 저거를 생각을 글을 쓰려고 이랬다는 그거는 남아 있어요. 거기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글 쓸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 영어에 이 컨트리라 하는 거 있잖아. 나라라 하는 거 하고 이 the state라 하는 걸 자꾸 이거를 혼돈을 많이 하더라고. 이 나라하고 국가를 그러니까 예컨대 저쪽에 이 콩고든지 이라면 그 나라 콩고라는 것은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게 영어로 하면 underdeveloped country야. underdeveloped country란 말이야. 이러면 후진국, 나라라고 써야 되지. 후진국가라고 하면 스테이트야. 그 나라에 있는 정부를 이야기한다고. 정부가 후진국가 이런 식으로 후진국에 있는 정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후진국, 선진국 갈 때도 마찬가지야. 선진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걸 선진국이라고 할 때도 developed country라고 한다고. 스테이트를 쓰지 않아요. 그게 국가라고 쓰면 안 돼요. 선진국가 이런 식으로. 이걸 조심을 많이 해야 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고, 정부. 정부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그걸 많이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석사 박사 논문 쓸 때 내가 늘 지적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외 관계. 대외 관계를 믿는다는 거지. 수출한다, 수입한다,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간다, 다른 나라에 직접 투자한다, 뭐 환율이 어떻다, 뭐 금이 이동한다, 이런 게 전부 대외 관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이야기는 처음 여기에서는 말이죠. 여기 논할 때는 실제로는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고 가정을 한다고. 세계가 하나의 나라야. 세계가 하나의 나라도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이쪽에서는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뿐이야. 나라가 하나뿐이야.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뒤에 갈 때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자꾸 생기잖아. 개념이 지금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로끼리 교역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전체,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국민 경제라 하자고. 각 국민 경제들로 이루어진 경제가 이 세계 경제다 이 말이야. 세계 경제라고. 그럴 때도 우리가 이야기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라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한미 FTA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정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 국민 경제가 하나가 있고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이 국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딱 한다고요. 그런데 막스 경제학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아니 국민 경제라 하는 게 우리 지금 한미 FTA 한번 보라고. 한미 FTA를 보자고. 보면 그게 잠깐 현대와 같은 이런 자동차 수출업자는 굉장히 이익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동차 수출업자는 미국에서 관세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다 한다고. 근데 여기서 농민들은 그게 미국 값싼 농산물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고 수산물이 막 들어온다고. 그럼 농민하고 어민들은 다 죽잖아. 그지? 그러면 현대가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를 수출해가지고 한미 FTA를 통해가지고 예컨대 100억 원은 예요. 100억 원은 이윤이 더 증가했다 이러자고요. 그러고 어민하고 농어민이 예를 들면 뭐 80억 원을 손해를 봤다 이러자고. 더 손해를 봤다 이러자고. 그러면 국가이익이 그러면 20억이 그러면 국가이익이냐 이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이유냐 하니까 자 현대가 자동차 팔아가 100억을 벌였다 이러자고. 그러면 현대 정몽구 정시집안 돈이 되는 거지 왜 나라 돈이 되느냐고. 어민이 80억 손해를 봐시면 이것도 전부 어민이 죽을 지경이지.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는 게 있느냐고. 하나도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이익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국가 이익이 아니고 그 사회에 있는 지배적인 계급, 기득권층이 자기의 이익을 말이야 국가이익이라고 막 둔갑을 시켜가지고 자꾸 떠들어댄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때문에 어디서 나온 거야? 됐지? 이거. 괜찮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제라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 경제,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하나다든지 아니 강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이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라 하는 것이 국민경제라 하는 그 안에 노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고 지주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야단이고 노동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야단이고 지주들은 땅 투기한다고 야단이고 그 때문에 국가 이익이라 해가 하나로 뭉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라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민족주의라 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 제국주의에 반대할 때는 우리 민족 전부가 나서가지고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전부 집어삼켜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자기들은 노예로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 대항한다 할 때 민족주의는 좋지만은 여기서 지금 자꾸 뭐랄까 요새 자꾸 한미 FTA도 하면서 한미 FTA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동남아를 지배를 하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을 돋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통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말을 해가지고 모두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대외 관계나 세계 경제를 볼 때도 민족이라든지 국민 경제라든지 국민 경제 전체라든지 국가의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계급 이익이라 할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래서 전부를 이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찍 죽었다 이 말이야. 일찍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를 한 사람이 처음 나와서 한 사람이 힐퍼딩이다. 힐퍼딩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금융자본이라는 글을 썼다고. 금융자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금융자본 내가 번역했다고. 여러분 알지만은 내가 번역 엄청나게 잘해. 아니 고삐 풀린 자본주의도 내가 번역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을 못 해요. 엉터리로 번역하면 책이 안 팔린다는 걸 몰라. 엉터리로 번역하면 누가 책을 살 것이요. 그걸 알아야지 열심히 번역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때 내가 그걸 안다고. 엉터리로 하면 절대로 책 안 팔리고 그러면 내한테 수입이 없다는 거 알아요. 머리가 상당히 좋잖아. 그래서 번역이든지 책이든지 쓸 때는 엄청나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힐퍼딩의 금융자본도 잘 된 거야. 번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힐퍼딩이 금융자본 했지. 그 다음에 레닌이 제국주의잖아. 제국주의론을 1917년이야. 썼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뒤에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둘 다 이제 독점 자본이고 국내락 하는 것이 독점 자본이고 금융 자본이고 이것이 지배를 했는데 금융 자본, 독점 자본이 지배를 하면 결국 국가를 앞장 세워 가지고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관이에요. 그죠? 그 때문에 사실은 힐퍼딩하고 레닌의 책들이 이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상당한 큰 공헌을 했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것이 막스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제 그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을 아까 이제 그 자본관계라고 했잖아. 자본하고 임노동 관계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당장 이제 크게 나오는 것이 하나가 저거라 이 말이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 말이야. 착취한다 이건데 왜 착취하느냐 하니까 자본가들은 딴 목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산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전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윤 추구다. 착취한다는 것이 이윤 추구다 이 말이야. 이윤 추구. 이윤 추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막스가 자꾸 이 반대 개념으로서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의 충족이라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하고 이윤 추구하고를 반대로 딱 한다고. 자본주의가 끝나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그 사회가 생산의 목적은 뭐냐 하냐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회 한번 보라고. 이거 굉장히 새로운 사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저거라고. 자, 기계가 도입되었다 이 말이야. 기계, 그지? 기계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계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옛날에 손으로 만들 때보다 생산력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 기계 그 자체는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럼 기계 그 자체는 처음에 나오는 거 하나의 그 특색으로서는 노동시간을 그 자체로서는 줄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고 이제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한다 이러자고. 이거하고 이제 다른 거야.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줄여주는데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면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올려버린다고. 왜냐하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가 손으로 막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잖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기계가 들어오니까 힘이 덜 든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10시간 하는 것을 15시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이 안 들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면 노동시간을 연장을 시켜버린다고. 그지? 그 다음에 한번 보라고. 기계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뭐 생산을 많이 하든지, 자 고용 문제에서는 일단은 기계 그 자체로서는 고용 문제에 뭐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여기서는 고용을 해고를 많이 시켜버린다고. 왜냐하니까 이거는 뭐 고용은 별 문제가 없다 하자고.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해고시키고 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을 확 올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보라고 기계 그 자체하고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한다 이럴 때 이게 전부가 뭐야? 이윤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이윤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노동시간을 낮춘다는 것이 뭐야? 사실은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기계가 일 많이 하게 하고 사람들 노동시간 좀 지금 뭐 한 10시간 한다 하면 한 5시간을 줄이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살 맛이 날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을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놀러 다니든지 책을 읽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함께 일하면서 나누어 먹고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런 식의 그거야. 그래서 이 막스가 이 이윤 추구라 하는 것이 이거하고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자본과 임노동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특히 일본에서는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업자가 안 생길 수 없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실업자가 안 생길 수 없다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나 전자산업이나 여기에서는 해외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신의 기계를 도입한다. 최신의 기계를. 근데 최신의 기계라 하는 것은 전부가 노동자를 적게 쓰는 기술이라고. 자동화되어 있다. 자동화 해가지고 그냥 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또 실업자가 안 날 수가 없잖아. 자꾸 자본주의가 새로운 기계를 자꾸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노동자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야. 자꾸. 그러면 실업자 될 거 아니냐. 그럼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를 해야 돼? 지금 우리도 나는 보이기에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더라고 지금 보이기네. 서구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복지국가 만드는 게 방법이었다고.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드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많이 하고 이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실업자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봐라고. 학교가 전부 공짜야. 그 다음 병원이 전부 공짜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짓고 학교를 수를 늘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 선생님들 많이 필요하지. 예? 학교 운영하는 데 드는 사람들 스태프 많이 필요하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책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늘리는 거.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병원도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게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병원에 드는 여러 가지 물품들, 약품, 의료품 그것도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 노는 사람들, 실업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고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